안녕하십니까. 마지막이죠. 아쉬우세요? 아쉬울 것까지야. 저를 빨리 안 만나야 좋죠. 네? 뭐라 하셨어요? 아쉬우래. 손을 했어.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민사집법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매매부터 하면 되죠? 네, 계약법 강론. 자, 매매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네 덩어리죠.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하고 환매하고.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만 나오질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의 기본적인 효력 관련 조문들을 이렇게 싹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관에서는 담보 책임이 조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딱 나오는 것만 우리는 본다 그랬습니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거 딱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 일방 예약과 관련해서는 예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매매 예약 중에는 일방 예약만 있고 일방 예약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하죠. 우리 프린트를 잠깐 보면 지난주 프린트 갖고 오셨죠? 네, 12페이지에 보면 매매 예약이 있어요. 일단 거기 564조 조문 중에서 2항과 3항 지난주 프린트 12페이지 안 가져오신 분들은 복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끝났는데 꽂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대로 갖고 오실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볼록 뺐는데. 제가 참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나 뭐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안 보시면 제가 왜 안 봤냐고 뭐라 하죠? 그랬죠? 안 했어요? 했는데 왜 안 보셨냐고 막 뭐라 그러고 복습 왜 안 하셨냐고 막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수업 시간에 왜 자기한테 모의고사 안 받느냐고 창피를 줬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창피를 줬냐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하면. 제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는데 뭐 느끼시기에 그렇게 느끼셨겠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말자. 자기도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그 말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숙제 같은 거 안 하면 뭐라 안 하시냐고 여기까지 여기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 전화를 계속하고서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다 어른들이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주마기를 끼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지는 않죠. 또 이제 사람이 또 그 공연 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버라이어티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시잖아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해오셨던 일도 다양하고 생각 더더욱이 다양하고 출신 다양하고 뭐 종교 다양하고 온갖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 제가 다 잘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말 조심하고. 제가 강의할 때 원래 안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역 얘기하고 또 하나가 정치 얘기하고 또 하나가 종교 얘기하고 절대로 안 하는데 가끔 요새 하죠. 할렐루야 소리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심해야지. 그래서 잔소리 안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격려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그냥 수업만 들으셔서 합격하니까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격려를 해야지 이제. 수업만 들으면 합격합니다. 자, 일방 예약 중에서는 그 조문 564 중에
일방예약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갖게 되고 그걸 행사해서 본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게 일방예약이에요. 문제는 요 일방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네, 이럴 때 항상 상대방이, 그러니까 누군가 형성권을 갖고 있고 그 형성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10년이고요. 상대방이 항상 물어보는 기회를 줘요. 최고라고 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라는 기회를 꼭 줍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도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하실 게 그 564조 2항에 보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예약자가 예약 완결권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그 예약자란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상대방, 예약 의무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약자란 어쨌든 예약 의무자는 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거 행사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로 밑에 양가로 2번 일방예약은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미리 본계약의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2번도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 그랬고요.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령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에서는 그 세 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1번을 보면 틀린 것은 매매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채권계약이란 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게 되면 항상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채권적 계약입니다. 보통 이제 지문에 보면 언제나나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100% 틀린 지문은 아니고요. 이렇게 옳은 지문도 있습니다. 언제나 채권계약. 그 다음에 2번 본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계약을 한 건데 예약도 계약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죠. 상대방과 협의해서 변경해야죠. 3번은 가등기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4번을 봅니다. 예약 완결권 제척 기간이 지났다. 상대방이 그런데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상대방이 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척 기간에는 중단 정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설령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게 틀렸죠. 그리고 5번 제척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트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중단 정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가 법원이 그 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제척 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중단 정지가 있을 수 없고 그게 그 밑에 거 5번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기간이 지났는지 이걸 도과 여부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는 걸 도하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 도자에 건널 도자에 관은 지날 과자에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도과했다는 건 지났다 이런 뜻이. 그건 법원이 직권조사합니다. 네,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년간 한 문제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정도 최고할 수 있고 확답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봤던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 5번 요 정도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거기에서 답을 딱 만듭니다. 보통. 그래서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올해 예약이 나올 때가 됐어요. 매매 예약이 나올 때가 됐고요. 나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답을 만듭니다. 딱 골라내시면 돼요. 매매 예약이 뭔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몰라도. 우리의 목표는 몰라도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알고 맞추는 거는 어려워요. 아는 게 어려우니까 맞추는 건 쉽습니다. 예약은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다음 이제 계약금 문제가 지금은 3개가 나와 있죠. 계약금은 잘 나옵니다. 3개 나왔으니까 5년간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죠. 자, 계약금도 13페이지 프린트를 봅니다. 계약금이 뭔지는 아시고요. 중요한 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거.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자, 계약금의 성질 중에서 증약금, 해약금이 있고, 해약금까지는 민법이 부여한 성질이에요. 해약금이란 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하나씩 생길 때 그때 그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게 위약금인데요. 위약금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특약이 있어야만.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잘 나오는데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 원하는 특약이 없다면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문구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 많죠. 각과 을이 계약을 했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1억짜리를 했고 1천 계약금을 줬다. 보통 1하를 계약금으로 주죠. 근데 얘가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갑은 기다리다 지쳐서 해지하겠죠? 이럴 때 을이 와가지고 1,000만 원 계약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갑은 보통 안 돌려주지요.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안 돌려줘도 된다고 대답하시는 분 중개사분들이 99%예요. 근데 돌려주고 손해배상 따로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갑이 돌려주기 싫으면 계약을 할 때 미리 특약을 해야 돼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건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위약금 특약이 되는 거예요. 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귀속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민법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주고 있다는데 해약금이란 이런 거라 그랬어요. 둘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갑에게도 해제권이 하나 생기고 을에게도 해제권이 하나 생긴다. 이게 해약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이 해제권은 묻지마 해제권이라 그랬어요. 뭔 이유가 있어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제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제하면 돼요. 그런데 제한이 가해져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둘 중에 어느 누가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에다 이행을 착수해버리면 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해서는 안 되니까 이행 착수 전 이렇게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2배를 줘야 돼요. 이게 우리 민법의 해약금 규정이에요. 채무 불이행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해제할 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제 방법과 언제까지 해제하는가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2배를 줄 때 상대방이 안 받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착수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행 착수라는 건 이행 준비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매수인이 돈을 주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이게 이행 준비예요. 이행 준비예요. 은행에 가는 거 뭐 이런 게 이행 준비예요. 그 다음에 돈을 찾아서 건네주는 게 이행이에요. 건네주는 게. 그 전 단계가 이행 착수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애매해요. 우리 대법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행 착수란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행까지 할 필요는 없는 그 중간 애매한 단계 이렇게 이게 이행 착수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게 이행 착수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달려가는 거고요. 그 법원은 그때마다 이건 이행 착수요, 이거는 아니요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 같은 거 이행 착수다. 현금으로 주든 자기압수 풀어주든 은행 도움, 은행 발행음, 문방구음 말고 은행 도움의 반대가 문방구음이에요. 문방구음은 어음용지 있어요. 그거 말고 무슨 은행이라고 찍혀 있는 그런 걸로 주면 그거는 이행 착수다.
반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건 아직 이행착수가 아니다. 뭐 이런 판례들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 걸 이행착수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행착수라면 더 이상 이해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행착수가 아니라면 여전히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같은 건 생길 리가 없고요. 이행착수하기 전에 해제하는 거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 두 가지,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대부분 틀린 지문이, 잘못 생각했던 지문이 있어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예? 그렇게 나와. 그걸 옳은 것은 해서 그걸 옳은 지문으로 냈는데 수험생들이 그걸 다 틀린 걸로 체크해버렸어요. 왜? 계약금 받은 사람 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관행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어떻게 된다? 돌려줘야 한다가 원칙. 계약금.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단 계약금을 금전으로 줬을 때는 대금 일부에 충당하기는 하죠. 당사자들이. 그건 관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지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18번에 보면 매매계약 비용 부담. 특별한 사정이면 쌍방이 균분 부담을 하고 하죠. 조심하실 거 부동산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는 거. 이건 보통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리고 담보 책임 넘어가기 전에 15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들도 잘 나와요.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요. 특히 과실수취권.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이거 누가 소취한다 그래요? 목적물 인도 전과 후로 나눠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인도 후에는 무조건 매수인이에요. 대금을 줬든 안 줬든. 매수인이 대금을 줬든 안 줬든 인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만약에 돈을 주질 않고 물건을 먼저 인도받았다. 그럼 과실을 매수인이 수취하죠. 예? 돈을 안 주고 안 준 상태에서 인도받아도 매수인이 수취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대금의 이자 지급해라. 이렇게. 매수인은 받은 날로부터 뭘 지급해라?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제3자가 전화 와서 너 갑이란 놈하고 매매했지. 그렇다. 그거 내 거다 이 자식아 얘가. 뭔 개소리냐 갑인데. 아니다. 갑이란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내 걸 판 거다. 나는 팔 생각 없으니까 너 갑한테 돈 주더라도 내가 안 넘겨줄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래고 전화를 톡 끊어요. 이때 어른 병의 말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죠. 그럼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 어른 나 이 병이라는 애한테 전화 받았는데 자기 거라 그러더라. 네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얘 말을 믿을 수도 없으니까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나 돈 못 주겠다.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그럼 이때 매도인은 알았다.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어떻게 직접 물건 갖고 온 내 말을 안 믿고 얘 말을 믿냐? 뭐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네가 물건 갖고 있어. 네가 소유자지. 이렇게 달렁 믿으면 안 돼. 도둑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해봐야 얘는 안 믿을 거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공탁해라. 또는 내가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매도인의 대응수단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공탁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보통 양당사자의 이행기를 다 정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요놈 이행기일만 정해놨어요. 이렇게 물건 넘겨주는 날만. 얘는 돈 언제 주는지 안 정해놨어요. 그런데 물건 넘겨주는 거하고 돈 주는 게 동시행관계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나올 때마다 이런 걸 외우시자 그랬어요. 추정인지 본다인지는. 어느 한쪽에 이행 기한만을 정해놨을 때는 상대방도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자, 대금 지급 장소 원칙이 어디죠? 네, 벌써 틀렸어요. 매도인 주소지예요. 원칙이 어디라고요? 매도인 주소지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 주소지입니다. 우리 민법상 변제할 때, 돈을 줄 때 추심 채무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서 채권자한테 가서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추심을 원칙, 추심 채무라고. 네, 그래서 매도인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건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했을 때만 인도장소예요. 예외예요. 예외. 물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만 인도장소니까 원칙 인도장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매매 효력 담보 책임 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정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리는지. 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짧은데도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됐다는 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줌으로써 갑에게 을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됐다는 것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계약금을 줌으로써 그래서 서로 계약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얘는 쫄 거 아닙니까? 짰는데도 끝끝내 안 주면 얘한테는 해제권이 하나 더 생겨요. 그걸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권, 이게 법정 해제권이에요. 이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런 짧지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요. 계약금을 줘서 그래서 주고받아서 계약금 해제권이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한테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긴다. 그래서 요 1번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표현이 어렵지.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말이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벌써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이행 착수했죠. 이 한 놈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이게 뭐예요? 계약금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했으니까 손해배상이라든가 원상회복은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좀 전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번.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 강행규정 아니에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이거 강행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야 우리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행사하지 말기로 하자.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 유효.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거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여전히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문제를 골라주시면 돼요. 사례 형태로도 나옵니다. 3번.
갑이 을에게 팔면서 계약금을 2개월 뒤에 중도금 잔금을 틀린 것 골라라. 1번. 어이구 답을 가져가세요. 낙성계약이다. 뭔 개소리냐. 요물계약이지.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물계약이라고. 답은 1번이죠. 2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이게 해약금 추정이에요. 3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3번. 이 3번도 원래는 틀려야 돼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우리 판례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해제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판례 중에 하나 개또라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가운데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 계약금 계약이 주계약 자체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이렇게 말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한 판례가. 그 많은 판례 중에서 그렇게 말한 개또라이 판례가 딱 하나 있어. 그 판례를 여기서 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원래 출제됐을 때 좀 난리가 났었어요. 3번도 틀린 거 아니냐. 근데 그 산공단이 그 판례, 그 개또라이 판례 그거 여기 봐라 여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환장합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분명히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 민법에서 아예 낙성계약을 해놨어요. 요물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번이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3번쯤은 나오면 좀 조심하시고. 4번은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더 이상 계약금 계약 해지할 수는 없고요. 5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역시 계약금은 1,000만 원을 받았고 잔금은 9천만 원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는데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았죠. 1,000만 원을 받았네요. 계약을 했고 이렇게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특약을 했는데 뭐라고 특약을 했냐면 갑의 잘못으로 해제가 되면 요놈 잘못으로 해제되면 얘가 1,000을 주기로. 이게 위약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잘못을 했어. 귀책 사유가 있어.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 일단 을은 뭔 돌려받고 1,000 돌려받고 플러스 뭐 1,000 위약금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을이 잘못했을 때 위약금을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지금 특약이 없어요. 얘가 만약에 잘못해서 진짜 이럴 때 갑이 야 내가 잘못했을 때 1,000만 원 위약하기로 약정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을 때 너 나한테 1,000만 원 위약금을 줘라. 이렇게 얘가 주장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가 위약했을 때는 위약금을 얼마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게 판례예요.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을 때는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요쪽 반대 당사자의 위약금 약정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갑을 약정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맞죠? 2번 이행 착수 전에 을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3번 을은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이거를 이행 착수로 출제를 했어요. 이게 이행 착수예요. 돌아버립니다. 이것도. 이런 판례 없어요. 근데 산공단 이행 착수라고 봤어요. 이거를. 출제를.
그래서 이것도 난리가 났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행착수냐? 근거를 대라해. 판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죽어라고 이행착수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답이다. 그럼 우리 또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판례는 없어요? 없지만 매수인이 돈을 준비하고 등질차를 받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 가자. 이게 뭐야? 이행착수래. 이행착수. 환장합니다. 4번 이행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에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5번 을의 잘못으로 해제. 을의 잘못으로 해제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분명히 특약은 갑의 잘못으로 해제되었을 때만 위약금 특약이 있으니까 을의 잘못으로 해제되었을 때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갑 열받죠? 괜찮아요. 자기한테 진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것이지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약정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갑은.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거 3번. 5번 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맞죠? 틀렸죠. 뭐가 끼어 있어? 등기비용이에요. 그쵸? 요게. 이건 계약 비용이 아니라 계약 이행. 요런 식으로도 잘 나와요. 보통은 끝에 있다 없다를 잘 바꾸지만 가운데 하나 뭘 슬쩍 끼워 넣는 지문도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그런 것들도 조심하세요. 아예 지금 쐐기를 박으세요. 등기비용 X, 등기비용은 이행비용. 2번은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뭐라 그랬어요? 인도장소. 3번은 일방예약은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일방예약 완결권. 4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앞에서 나왔던 지문들이죠. 나왔던.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6번에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했다. 당연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는데 이 A 토지가 계약 당시 병소였어요. 계약 자체 유효하죠. 유효하고 얘는 이걸 취득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게 갑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넘겨주면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잘못이 없으면 담보 책임이 이렇게 되겠죠. 2번 매매 계약 비용은 군분 분담한다. 3번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다. 자, 담보 책임 면책 특약. 우리 민법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못 넘겨주게 되면 얘는 담보 책임이라는 걸 부담한다 그랬죠. 근데 그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둘이 계약을 하면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요 놈이 나쁜 놈이야.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걸 숨기고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해버려요. 요 놈 책임져야 되죠. 줘야 돼. 또 하나가 요 놈이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다음에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을한테 뭐라 그래요? 나 못 지겠다. 왜? 특약했으니까. 이거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3번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알면서도 숨긴 거에 대해서는 책임 져라. 4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인도 장소에서 또 나왔죠. 잘 나오는 질문. 5번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뭐 한다? 추정. 이렇게 단순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면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7번부터 나오는 담보 책임이에요. 자, 담보 책임이란 건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꿰고 계실 필요가 없고요. 나오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나오는 것들만 주로 나오니까. 7번에 1번 보니까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이 뭔 소리야? 몰라요? 우리 이런 거. 이게 뭔 말이야? 몰라. 그럼 일단 제껴.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했다. 추가적으로 돈을 내놨다. 갑소유 토지가 있고 이게 5억짜리고 2억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을이 샀다. 사면서 5억을 다 줬다. 그럼 요 놈은 5억 중에서 2억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시행돼서 얘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방어하려고 2억을 더 냈다.
이게 출제예요. 이게 출제. 재산 출제. 당연히 누구한테? 갑한테 2억 내놔라. 이걸 출제액 상환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을이라면 2억을 더 갚은 다음에 갑한테 야 내가 네 대신 2억 갚았으니까 너 잘 살아라.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 2억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2억 내놓으라 그래요? 내놓으라 그래요. 그게 출제액 상환 청구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번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의 대항력을 갖춘 얘가요 땅을 사서 지금 쓸라 그래. 얘가 땅을 사서 지금 땅을 써야 되는데 가봤더니 어이구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얘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요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 샀겠죠. 모르고 샀어요. 성우. 이럴 때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무슨 책임을 물을까요? 얘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얘가 만약에 이 땅을 살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면 얘는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요것 때문에 얘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모르고 있었다는 건 갑이 을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을은 모르고 있었다. 선인 경우에 한해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목적 달성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요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뭐 지상권 같은 용익적 권리, 예? 전세권 같은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땅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면 매수인은 제대로 물건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얘는 이 땅에 이게 요역지예요. 요역지. 지역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딱 땅을 샀어요. 요역지를 사면 지역권도 취득하잖아요. 지역권이 있다고 딱 생각하고 샀는데 없어.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마찬가지.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매수인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 다 선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은 일부 타인 권리라고 돼 있죠. 자, 일부 타인 권리 외우세요. 매수인은 일단 요 모자라는 부분만큼 1000평을 샀는데 800평은 매도인 소유인데 200평은 다른 사람 거야. 매도인이 자기 거 800평은 넘겨줬는데 200평은 못 넘겨줬어. 그럼 매수인은 당연히 요거 까달라 그래야죠. 그게 대금감액 청구예요. 이건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묻질 않아요. 계약할 때 200평이 남의 거였다는 걸 몰랐든 알았든 대금감액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것만 갖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이게 남의 거라는 걸 몰랐던 사람에 한해서만 해제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악불만하고 뭘 청구할 수 있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의 매수인은 플러스 뭐 할 수 있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7글자 일타, 대감, 선해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금감액 청구하시죠. 자, 이때 문제가 요 권리들을 1년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 내에 행사하는데 그 기산점이 악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선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을 따로. 보세요. 일부 타인 권리에 속하는 경우 그걸 못 넘겨받았을 때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되고요. 선의 매수의 경우에는 대금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죠. 이건 언제부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런데 보니까 악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을 안 날로부터라고 돼 있죠? 틀렸죠. 해제권은 아예 안 되고 그 뒤가 쭉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악의를 뭘로 바꿔야? 선의로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되죠.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부 타인 권리 악의 매수는 뭐만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선해손이니까 선의만 해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악의 해제할 때는 아예 틀렸죠. 사실을 안 날 이것도 틀린 거고 해제할 수 있다도 틀린 거고. 5번은요. 일부 멸실이라고 돼 있죠. 자, 수량이 부족하거나
좀 전 거는요. 1000평을 팔았는데 800평은 매도인 거고 200평은 다른 사람 거. 이게 일부 타인 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1000평을 매매했는데 측량해 봤더니 200평이 부족해. 요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이때는 요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선의만, 악의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죠. 부, 실, 선대감해서 이렇게 오죠. 부실, 선대감해서. 그냥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것도 1년 내 해야 돼요. 1년 내 해야 되는데 악의의 매수인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을 한 날부터 1년이란 건 있을 수 없고요. 선의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요것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5번 일부가 멸실됐을 때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있어. 그럼 1번만 봅니다. 1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채권을 팔아요. 여기도 담보 책임이 있어요. 자, 채권 매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하나 받았어요. 보통 여자분들은 백화점 가서 쓰시죠. 온라인으로도 쓰시고 남자분들은 부인한테 갖다 주면 그나마 착한 남편이죠. 안 갖다 주고 어디 가요? 구두 수선하는 데 가죠. 그래서 상품권 팔지요. 에? 현대백화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싸요. 한 10만 원짜리 갖다 주면 한 9만 원 정도 주나 아마 그래요. 그럴 거예요. 인터넷 보면 더 많아요. 그게 채권 매매예요. 그게 채권 매매예요. 그게. 문제는 얘가 샀어요, 상품권을. 그걸 쓰려고 했더니 이 회사가 부도가 났네. 그럼 갑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못 묻는 게 원칙이에요. 왜? 할인해서 샀잖아요.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 채권은. 그래서 채권을 팔아먹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라는 걸 부담하지 않는데 팔아먹을 때 얘가 이렇게 말을 해. 혹시라도 이 상품권이 부도가 나면 나한테 와라. 내가 책임질게. 이게 담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걸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을 팔아먹은 놈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얘예요? 아니야. 얘 백화점이에요. 상품권 발행인이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한 거예요? 얘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뭐예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이때 이 채권을 둘로 나눠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냐로 나눠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면 이 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 변제기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이렇게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 조문만 딱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대충은 이해되셨죠? 됐다고 해주세요. 1번에 뭐라 했어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언제? 계약 당시 자력. 계약 당시 자력. 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자, 변제기 도래 채권. 요 채권 담보 책임이 지문이 간혹 나오는데 나오면 딱 요거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변제기 도래한 채권이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냐 이렇게 나눠서 언제냐? 계약 당시 자력이냐? 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냐? 변제기의 자력이냐 이렇게. 요것만 나눠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냐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가볍게 상품권 양도를 말씀드렸죠. 네? 아주 어렵게 임차권 양도가 있었어요. 임차권 채권이죠. 네. 거기까지 생각하면 멘붕 오니까요. 이것만 딱. 옳은 지문입니다. 8번 봅니다. 갑이 1만 토지를 을에게 팔았는데 동그라미 1번이 전부 병소유죠.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는 일단 선의 매수인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권이에요. 선의 매수인은 뭐가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만. 전부 타인 권리인데 못 넘겨받았어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있던 매수인은 해제권 손해배상까지. 알고 있던 매수인은 해제권만. 여기에다가 매도인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 선의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전타, 선해손, 악해, 토선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기 싫으면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매도인이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죠. 이때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겠죠. 요렇게까지.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에요. 그럼 봅니다. 1번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있다. 악해. 있다. 악해. 2번은 이천이 병소요. 일부 타인 권리. 아까 뭐였어요? 일타, 대감, 선해손. 악의의 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악의의 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해요. 3번은 토지가 이미 멸실. 이거 일부 멸실. 선대감해선이었어요. 악의의 을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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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지상권.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선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1, 2, 3번 쫙 틀렸어요. 4번까지. 답은 몇 번? 5번. 저당권이 실행됐다. 아까 뭐라 그랬죠?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당권. 저당권 그림 어디 갔어? 아 이거. 얘가 2억 냈어.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경매가 됐어. 그럼 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선악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담보 책임이 5개가 지금 딱 다 나온 거예요. 요 8번이 매매 담보 책임에서 5가지 권리하자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왔어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자,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한번 다시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일타, 대감, 선해손. 부실, 선대감, 해손. 지상권 같은 용익적 권리가 있어. 용, 선해손. 저당권이 실행돼서 저당, 출해손. 33글자에 다 합해서. 다 합해서 몇 글자? 33글자. 네? 외우기 싫으면 찍으면 돼. 답이 5번이에요. 이건 선악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 그냥 출해손이에요. 9번 봅니다.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사가지고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 법령상 제한 이렇게 나오면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권리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판례 할 때. 법령상 제한이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그래서 1번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게 답이에요. 옳은 거. 2번 하자가 있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기준으로. 계약 당시 기준으로. 물건의 하자 문제가 나오면 요 2번도 잘 나와요. 하자가 언제 있는 때를 기준하냐? 계약 당시냐, 뭐 인도 당시냐. 그리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 무과실. 따라서 알고 있다면 담보 책임 못 물어요. 3번. 그리고 그 내용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고. 4번 X. 5번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6월. 안날로부터 6월. 물건의 하자는 1년이 아니라 6월. 2, 3, 4번 쫙 다 틀립니다.
10번 보세요.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소유 X토지를 받았다. 자, 을소유 X토지가 있었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경매를 통해서 갑이 취득했어요. 그럼 저당권 소멸했죠? 그렇죠? 얘가 매수인이고 얘가 매도인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경매에서도 담보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 1번. 갑은 X토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왜? 경매의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경매를 통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담보 책임을 못 물어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 권리하자만. 전부 타인 권리부터 이런 권리하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O. 2번 채무자 을이 권리하자. 자, 요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은 두 가지예요, 원래. 이게 만약에 땅이 면적이 부족해. 그럼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럼 해지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담보 책임은. 경매 담보 책임은 권리가 딱 두 개예요. 대금감액 청구하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을의 경우에는요. 목적물이 경매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가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 이거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까니맛똑까라 그래요. 까니맛똑까. 응? 뭐라고 한다고요? 까니맛똑까. 아니 목적물이 경매돼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손해배상하라. 그러면 얘는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원래 인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두 가지는 된다 그래. 얘가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걸 감추고 말을 안 했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 또 하나가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겠죠.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경매 넣은 저당권자. 요 두 놈. 요 두 놈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2번이에요. 3번. 담보 책임이란 건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매매나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담보 책임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될 때 좀 전에 여기 보세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대금감액하고 해제라 그랬죠. 예? 이 권리를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자, 요 놈 입장에서 매도인이 누구예요? 매도인이 누구? 얘가 지금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얘가 매수인이잖아요. 매도인이 누구예요? 법원은 대신 매각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매도인은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얘한테 채무자한테. 누굴 상대로 한다고요? 채무자. 그런데 요거. 대금감액이란 건 지가 경매법원에 납부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한테 했더니 얘가 개털이야. 그럼 얘는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대금감액만큼은 2차적으로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원칙은 누구한테 하는 건데? 채무자한테. 요것만큼은 얘가 뭐라면? 개털이라면 못 돌려주니까 그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거기 4번이에요. 보세요. 담보 책임이 인정될 때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 일부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하고 채무자가 뭐일 때? 개털일 때 그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하나. 4번이 틀렸죠.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 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대금 반환 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그렇죠. 이거 부담해야죠. 당사자가 매도인이 을이니까 저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담보 책임 문제가 요 정도예요. 어렵나요? 네, 어려워요. 담보 책임. 지금 쫙 봐요. 담보 책임 7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담보 책임이 5년간 5번 나왔죠. 그렇죠? 1번 빼고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다. 4번이 3개예요, 지금 벌써.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거는 4번이나 이런 게 배치를 한다고 답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8번은 5번이냐? 순서대로 쭉 나왔잖아요, 5개가.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냐 물으려면 쭉 해서 여기다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5번을. 권리하자 담보 책임이 5개잖아요. 그 5개를 8번이 다 물어보잖아. 그럼 답은 5번에다 배치를 해요. 다 읽어보게 해요. 찍자. 어려우면. 아시겠죠? 11번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